아수라가 그렇게 잘 만든 영화지만 디밀질 못해. 현실을 거의 못 따라갔잖아요. 현실이 아수라 이겼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수라가 다큐멘터리 같다고 했지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큐멘터리를 못 따라갔습니다. 저도 그리고 어제 되게 반성했어요. 살려주세요를 저도 해봤는데 이게 단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다시 들어봐도 저걸 따라할 수는 없어. 한번 다시 들려주시겠어요? 저것도 MBC는 왜 공개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재연을 하게 만들고 말이야. 다시 듣겠습니다.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저도 살려주세요. 제가 없어도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런 지금 근데 진짜 단전에서 나오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점심에도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나라 걱정 뭐 이런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점심에 이제 여성들이 있었는데 여성성을 내서 정치를 하는 여성성팔이다 저거는. 저기서 살려달라고 하면 어쩔 거냐. 지가 해결을 해야지. 근데 저렇게 해서 일단 한 3년 넘게 살아남았잖아요. 결국 거의 살아남으려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배우도 저렇게 못해. 김병기 의원 보좌진과 김병기 의원 사이의 그 가불관계에 얽힌 어마어마한 원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저거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저게 결국은 결국 세상에 끝내 묻혀지는 진실은 없고 끝내 안 잡히는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처럼 이게 김병기 의원과 그 보좌진과의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원한 때문에 저게 밝혀진 거 보면 참 그러게 우연과 필연이. 우리 지난번에 식당에서 호텔 식당 그거 그 파스타 먹었다고 했을 때 거기서 그냥 끝내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키워서 이틀만 먼저 김병기 의원이 사퇴했을 때 저희까지 안 갔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 사실은 제가 그 뉴스트라다무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김병기 의원 지난주 그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퇴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또 틀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가 가기 전에 사퇴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너무너무 이게 그 본인에게 치명타를 입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만 딱 나왔을 때 그냥 스스로 물러났다라고 하면 아예 그럼 책임졌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제 생각에 김병기 의원의 의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모님이 뭐 아직까지도 부인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동작구의 부의장 법인카드 쓴 거 270만 원. 이거는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법적으로 빼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여의도 맛돌이 스스로 오픈한 거. 이건 통신비밀보호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냥 피선곡걸 박탈될 수밖에 없는 실형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거는 이 강선우 이거는요. 지금 민주당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김병기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 간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비리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김을 확 빼놨어요. 어떻게 김을 확 뺐냐면은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매관 매직했었다. 현대판 매관 매직 뭐 이랬죠. 그 이야기했잖아요. 뭐 떨어져요, 이게 근데. 저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슨 뭐 건진 나오고 뭐 통일교 나오고 뭐 서희건설 나오고 그게 다 전 팩트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뭐 그러네 뭐 이렇게 참 뭐 허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강선우가 공천 헌금 받은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우리 장 국장님 초임 기자하고 막 그랬을 때 그때는 전국구 초임 그거 뭐 공천 헌금 같은 거 있었잖아요. 야당에서. 전국구는 다 공천 헌금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영입 케이스 몇 명 말고는. 그런데 그때 있었던 공천 헌금이 지금까지도 스물스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주당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거 생각하면 또 누가 생각나냐면 저 김영선 의원 생각나거든요. 김영선 의원 민주당에서 얼마나 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받았다라고 했다는 거 뭐 대가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이것저것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예 캐시잖아요. 캐시죠. 그것도 1억이잖아요. 그것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오픈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가. 지금 대한민국 2025년 대한민국의 그 정치의 민낯을 그냥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차떼기 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양정래 씨 얘기도 있었고 그죠? 그때 차떼기 정당도 있었고 이렇게
돈과 정치가 관여되는 것들 그게 이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서 나의 민낯을 다 드러낸 상황에서 너무나 긴박해, 너무나 쫓겨 이게 녹취까지 다 드러나.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올해를 가장 충격적이게 올해 가장 충격적인 정치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녹취 두 번째 들었던 거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그럼 저 좀 살려주세요. 제거 없어도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제거 없어도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살려달라는 걸까요? 법의 잣대 아니면 국민의 눈 아니면 김경? 아까 우리 네. 정혁진 변호사의 이야기처럼 김경 시의원에게 그런 겁박, 압박을 받았고 이거 정말 컷오프가 돼서 김경 후보가 컷오프가 돼서 내가 1억 받은 거가 까발려지면 나는 완전히 끝장나겠구나. 그거에 대한 공포겠죠. 그죠? 이게 저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요. 네. 그 강선우 의원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딱 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김 원내대표가 간사가 김병기 간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적 책임을 넘어서 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된다. 당해까지도.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뭐 괜찮아요.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알아서 좀 열심히 해볼게. 안 되면 말고.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강선우 의원이 딱 이야기하는데 김병기 의원이 칼같이 잘라요. 도와줄 수 없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은 이상은 도와드려서도 안 되고 내가 도와주면은 일이 정말 커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해가지고 진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저거예요.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같으면 살려주고 싶을 것 같아. 저런 이야기 들으면. 근데 그래서 결국은 살려줬어. 저 대화 끝나고 그 다음날 단수공천을 해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컷오프 될 사람을 살려주는 그 다음 바로 위에 단계는 그래 경선 붙여줄게잖아요. 근데 컷오프 되기로 사실상 거의 확정된 사람을 경선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윗 단계까지 가서 다른 사람을 다 보내버리고 단수공천을 해버렸어요. 이러면 정말 이거는 살려준 거죠. 살려준 정도가 아니라 그 읍소하는 강선우 의원의 부탁을 최상급으로 수락해주고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김병기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경이 기자회견할 거 아니냐. 아주 약을 갖다 살살 올려요. 그러면서 돈 돌려줘라. 그러니까 그 강선우 의원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만약에 그 김경이 돈을 안 받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냐? 그거는 의원님이 그냥 알아서 거기에다가 안 받는다고 그러면 돈을 갖다가 던져 놓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냐?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단수 공천 받고 그 다음에 시의원 되고 김경도 입 싹 씻고 있고 강선우는 의기양양하고 김병기는 뭘 얻었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니까요. 근데 1억 어디 갔어요? 그러다가 3년 반 지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다시 그 물귀신 작전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1억이 궁금해요. 1억이 참으로 미스테리인 게 자, 그 사람들 다 이번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일단 강선우 의원 저는 공천 대가로 현금을 돈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대가 아니고 용돈으로 받은 적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김경시 의원도 저는 공천 대가로 돈 준 적 없습니다. 공천 대가 말고 이를테면 무슨 쿠팡으로 뭐 사오라는 거로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돈을 준 적은 있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일단 양쪽 다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 안 해요. 돈은 주고받은 적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그럼 1억 받았다는 건 팩트인데 이미 왜냐면 받았다고 저렇게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으니까 1억을 돌려줬다는 얘기 없어요. 그걸 알는 순간 강선우 의원 얘기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줬다고 확언을 못해요.
강선우 의원이 돈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저 녹취록에도 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저게 네네. 범벅이에요 그냥. 아니 김병기가 돈 돌려주라고 했으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돌려주라는 이야기인 거고. 심지어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확인 도장을 꽝꽝 찍은 게 다른 게 아니고 강선우 의원의 페이스북이에요. 네. 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강선우 의원이 첫 문장이 뭐냐면 나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인가 부인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줄이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즉시 반환할 것을 지시했다. 그렇죠. 반환이라고 한 말은 돈을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한 100% 거잖아요. 전제로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는 100%고 팩트고. 그다음에 김경은 돈을 안 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거짓말일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받은 건 확실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지시가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얘기를 안 대해서는 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주니까 왜냐하면 반환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김경 의원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예요. 예. 돈을 받았으면서 내가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